안녕하세요. 주식 박사 주 선생입니다. 오늘은 D&D 파마텍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주요 이슈는 뭐고,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러면서도 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오늘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D&D 파마텍. 특히 그 대사성 질환 분야, 그러니까 MSASH나 비만 쪽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이랑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잠재력이랑 현재 상황 한번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D&D 파마텍의 뭐랄까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른바 원투펀치, MSH 치료제하고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그 DD01이라는 MSASH 치료제 후보 물질이에요. MSASH는 이제 대사성 관련 지방 간염인데 단순 지방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염증이랑 섬유화까지 진행된 상태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간경변이나 간암까지 갈 수 있는데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DD01은 주 1회 주사제로 개발 중이고요. 그냥 지방간보다 훨씬 심각한 건데 아직 치료제가 없다니? 그럼 이 DD01에 거는 기대가 크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바이오텍 그 맷세라의 기술이 전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근데 요즘 비만 치료제 하면 다 주사제 생각하는데 이건 먹는 약이라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주사제가 물론 효과는 좋지만 아시겠지만 매번 직접 주사해야 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죠. 반면에 경구제는 그냥 알약처럼 먹으면 되니까 편의성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죠. 특히 비만처럼 장기 관리가 중요한 질환에서는 이 편의성이 뭐랄까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고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 경구제가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한 30-40%? 그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편의성이 정말 중요하군요. 이게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는 D&D 파마텍의 어떤 좀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 건가요? 네, D&D 파마텍의 그 독자적인 오랄링크라는 플랫폼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주사로 맞아야 하는 펩타이드 같은 약물을 입으로 먹는 약, 즉 경구용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메세라가 바로 이 오랄링크 기술을 이용해서 MET097호나 MET2244와 같은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오랄링크, 이름도 재미있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 DD01하고 오랄링크 기반 경구 비만 치료제, 이게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경쟁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DD01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 DD01은요, GLP-1하고 글루카곤 수용체, 이 두 군데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GLP-1은 주로 혈당 조절이나 식욕 억제에 관여하고 글루카곤은 에너지 대사를 좀 늘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둘을 같이 건드리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한다. 그래서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실제 임상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최근에 발표된 미국 임상 2상 12주차 중간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MRI PDFF라고 해서 간 지방량을 정밀하게 재는 검사가 있는데 이걸 비중으로 봤을 때요, 간 지방량이 30% 이상 줄어든 환자 비율이 DD01 맞은 군에서는 75.8%나 됐어요. 위약군, 그러니까 가짜 약 맞은 군은 11.8%였으니까 이건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아주 크죠. P값이 0.0001 미만이었으니까요. 와, 75.8%대 11.8%. 네, 평균 간 지방 감소율도 DD019는 62.3%, 위약군은 8.3%. 엄청난 차이죠. 아니 12주 만에 간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요? 효과가 정말 빠른데요. 이게 다른 경쟁 약물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비슷한 약물로는 베링거 인게라임의 서보두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DD01은 그 GLP-1 대비 글루카곤 작용 비율을 보면 GLP-1 쪽 비중이 좀 더 높아요. 한 11대 1 정도? 그래서 아마 혈당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페길레이언이라는 기술을 써서 약물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 즉 반감기를 한 8일 정도로 늘렸거든요. 서보두타이드는 한 6일 정도고요. 반감기가 더 길군요. 네, 반감기가 길면 약효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투여 횟수도 줄일 수 있고 안정성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간 지방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또 안정성도 괜찮았다. 이게 DD01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지방 줄이는 것 말고 다른 좋은 효과들도 있었나요?
뭐 체중이라든지. 환자 비율도 42.4%나 됐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한테 중요한 지표죠. 당화혈색소 이것도 평균 0.33% ppb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사 지표들이 다 좋아진 거죠. 메쉬 환자들이 비만이나 당뇨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와, 정말 여러 면에서 효과가 좋네요. 자, 그럼 이제 화제를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한번 돌려보죠. 아까 편의성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이 적용된 약은 기존에 있던 경구제랑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 건가요? 현재 나와 있는 경구용 GLP-1 치료제가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고 딱 하나 있는데요. 이게 좀 그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약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1%가 채 안 돼요. 엄청 낮죠. 1% 미만이요? 거의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면 약을 엄청 많이 먹어야 하고 또 복용법도 좀 까다로워요. 뭐 아침 공복에 물 조금이랑 먹고 30분 동안은 다른 거 먹거나 마시면 안 되고 이런 식이죠. 아, 지키기 좀 번거롭겠는데요? 오랄링크는 이런 걸 개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랄링크는 뭐랄까 약물한테 특수 보호막도 씌워주고 소장 흡수 통행증 같은 걸 같이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써서 약물이 위산이나 소화 효소 때문에 분해되는 걸 막아주고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비오틴 결합이라든지 투과 촉진제, 지질화 뭐 이런 기술들을 써서요. 덕분에 음식물이랑 같이 먹어도 영향이 좀 덜하고 복용이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비글견 실험에서는 기존 경구제보다 흡수율이 12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한 5% 정도 흡수율을 보였죠.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네, 메세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기 지속형 기술, 그 헤일로 트림이라는 기술이랑 오랄링크가 합쳐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헤일로 기술로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고 오랄링크로 흡수율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오래 가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적은 용량으로 효과 내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GLP 1개월 약물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료가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훨씬 적은 용량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건 뭐 원료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대량 생산도 쉬워지고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메세라 쪽에서는 리벨서스보다 원료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만 보면 경쟁력이 정말 확실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유망한 후보 물질들이 진짜 신약으로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지금 D&D 파마텍 파이프라인들은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신약 개발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신약 개발은 동월 실험하는 비임상 단계를 먼저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 단계로 넘어가죠. 임상 1상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들한테 약을 투여해서 안전한지,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 이런 걸 주로 보고요. 임상 2상은 실제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약을 써서 효과가 있는지 처음 확인하고 어느 정도 용량을 써야 할지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은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랑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대규모 시험이고요. 이 모든 단계를 다 통과해야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각 단계마다 성공 확률도 낮고 시간과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길고 험난한 과정이네요. 그럼 D&D 파마텍의 핵심 파이프라인 DD1하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MASH 치료제 DD1은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주차 중간 결과가 작년 6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9월에는 24주차 데이터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비침습적 섬유화 바이오마커 결과를 발표했어요. 24주차 결과도 나왔군요. 그건 어땠나요? 12주차처럼 아주 좋았나요? 간 섬유화가 좀 진행된 환자들 F2, F3 등급만 놓고 보면요. 섬유화 관련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좋아졌습니다. P 0.05. 근데 초기 섬유화 환자 F1 등급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환자군을 분석했을 때는 프로C3라는 지표가 개선되긴 했는데 통계적 이의성 기준 P 0.05에 살짝 못 미쳤어요. P 0.06. 네, 그래서 최종적인 섬유화 개선 효과는 역시 2026년 상반기에 나올 48주차 간 조직생검 결과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가 현재로서는 MASH 치료제 허가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12주차 때 간지방 감소 효과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지만
중간 결과만으로도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올 정도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은요? 이건 지금 어디쯤인가요? 메세라가 개발하고 있는 MET-0975나 MET-2245 같은 것들은 지금 임상 1상 또는 2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메세라를 인수한 화이자의 목표는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연말까지 4주 정도 투여해보고 초기 체중 감량 효과랑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초기 데이터가 이 오랄링크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결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올해 말에 초기 결과가 나오는군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작년 9월이었죠? 이 메세라를 세계적인 제약사, 공룡 기업인 화이자가 인수한다는 빅딜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D&D 파마테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파트너사가 더 큰 회사로 바뀐 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는데 초기 인수금만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 가까이 되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24억 달러를 더 주는 CVR, 조건부 가치 권리까지 포함해서 총 최대 74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딜이었습니다. 1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화이자는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메세라를 인수한 걸까요? 화이자가 사실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판도를 바꾼 거죠. 메세라가 가진 유망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에 더해서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 기반 경구직 파이프라인까지 한꺼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순식간에 엄청나게 강화시킨 결정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D&D 파마텍 입장에서는 와,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구나 하고 인정받은 셈이고, 또 화이자 같은 큰 회사가 개발하니까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첫째로 기술력을 검증받은 효과가 있죠. 화이자 같은 글로벌 빅파마가 그것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오랄링크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를 인수했다. 이건 뭐 그 기술 가치를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신호죠. 둘째로는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화이자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 또 임상 개발 노하우, 전 세계적인 판매망, 이걸 활용하면 경구 비만 치료제 개발과 출시가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나중에 D&D 파마텍이 받게 될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면 정말 큰 호재인데 이상하네요. 인수 발표 직후에 D&D 파마텍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근데 지금 2025년 10월 17일 현재 보면 발표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인수 계약에 포함된 조건부 가치 권리 CVR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CVR이라는 게 특정 개발 목표, 즉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건데요. 이번 딜의 CVR, 그 최대 24억 달러짜리 지급 조건이요. 이게 메세라 자체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 성공에만 연동되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럼 D&D 파마텍의 핵심 기술, 그 오랄링크가 들어간 경구용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는 CVR 지급 조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최대 73억 달러 이 전체 금액만 보고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오랄링크 경구제가 성공해도 CVR은 안 나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현금 유입, 이 CVR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망 매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CVR 세부 내용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이 좀 꺾였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랄링크 플랫폼 자체의 가치는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첫째로 CVR 빼고 초기 인수금 49억 달러만 봐도 여기에 이미 오랄링크 기반 경구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화이자가 49억 달러를 줬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 초기 인수금 중에서 경구제 가치가 한 25%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그 가치만 약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어요. 둘째, CVR 이슈는 CVR 이슈고 오랄링크 플랫폼 자체가 가진 기술적인 장점들, 아까 말한 높은 흡수율, 복용 편의성, 잠재적인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은 변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역시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입니다. 특히 올해 말, 2025년 말로 예상되는 화이자의 경구 비만 치료제 초기 임상 결과 4주 투여 결과요. 이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오랄링크 정말 괜찮네? 이게 증명된다면 CBR 이슈는 그냥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이 플랫폼 가치가 제대로 재평가받으면서 주가 상승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표 주체가 누구입니까? 화이자잖아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훨씬 클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매치 치료제 DD01 역시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임상 2상 계속 진행 중이고 2026년 상반기에 나올 48주차 조직 검사 결과 발표라든지 또 성공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MEC 치료제 DD01의 잠재력, 또 오랄링크라는 아주 혁신적인 경구 플랫폼 기술, 그리고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라는 정말 큰 이벤트까지 참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CBR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의 가치, 그리고 그걸 증명할 임상 데이터가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겠구나 하는 점을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말입니다. 올해 말에 나올 화이자의 경구 비만 치료제 초기 데이터가 정말 성공적으로 나와서 오랄링크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이게 단순히 D&D 파마텍이라는 한 기업의 가치 상승, 여기서 그칠까요? 아니면 화이자라는 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힘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주사제가 거의 지배해왔던 비만이나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큰 그림 안에서 D&D 파마텍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